고창군이 아산면 일대에 만들고 있는 소각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산면 일부 주민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마찰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사회복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임실군이 추진하는 옥정호 개발 계획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술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의원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군이 아산면 일대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창군은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설명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찰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소각장 건설 중단하라! 고창군 아산면 일대 주민들이 군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산면에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 고창군이 주민들에게 했던 설명은 절대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2년 이장단과 부녀회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진행한 주민공청회에서 형식적으로 설명해 소각장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고창군이 서울만큼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서울의 기준과 조례를 창조사가 고창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십시오. 말로 서울보다 서울은 그렇다. 이런 얘기로 애들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고창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비 3,200억 원을 지원받아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각장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접 마을 주민들이 지금 다른 목소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와 군 그리고 인접 마을 주민들의 대화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군청에서 터미널까지 가두 행렬을 펼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시작되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은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창군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사회복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수준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적 한 아동복지센터입니다. 미취학 아이들이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는 한글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생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지원액이 월 500만 원가량에 그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비 따로, 이게 인건비 따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분리가 안 됐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일단 통으로 나와요. 통 운영비로.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비 또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같이 쓰는 거죠. 운영비하고 급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최저임금을 겨우 빼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아이들의 진학 상담 등 정서교육 역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요구를 사업비에 대한 요구보다는 굉장히 좀 적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이 결국 그게 제대로 다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우리 남원이라는 지역사회 안에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그런 사회복지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남원시에만 23개소의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500여 명의 아동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는 임실군이 추진하는 옥정호 개발 계획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임실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 임실군의 계획대로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 단지를 조성해도 2025년 기준 수질은 현재와 같은 좋음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동력 카누나 카약 등을 이용하면 오염물질이 0.005%, 동력 카누나 카약 등을 쓰면 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읍시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상수원을 옥정호에서 진안 용담댐으로 바꿀 경우 최소 1,200억 원에서 최대 1,68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술해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의원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금액과 방법 등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온라인 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만들어 3,400명에게 판매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3,400여 명에게 게임 핵을 판매해 약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 핵은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자동 조준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핵을 구매해 직접 사용하다가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임 사용자가 늘고 있다며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창군이 유치권 문제를 보였던 고수 일반 산단의 완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27일 일반 산업단지 현장에서 상반기의 유치권 해소를 통해 산단의 조속한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의 농수축산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식품기업들과 접촉하는 등 고창 지역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수 산단은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한 5년째 법적 소송에 물려 있어서 한 걸음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만 저 작업이 아마 4월 말까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게 되면은 유치권 부분이 해소가 될 겁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4월부터 가정 양육 아동 600명에게 엄마의, 즉 엄마사랑 간식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엄마의 사업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기획됐습니다. 엄마의 간식비는 남원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00원씩 연 12만 원의 간식비가 제공됩니다.
간식비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며 가맹점 176곳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간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고창군이 다음 달 19일 신홍대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신홍의식과 농부 권리장전 등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관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행사장에는 씨앗 나눔 마당이 열려 옥수수 등 20개 품목의 씨앗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고창군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군립체육관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고창군은 도민체전에 대비해 재난안전과 직원과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창군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 급경사지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가운데 위험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정읍시가 샘거울 시장에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정읍시는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샘거울 시장 6문에서 백년 광장까지 거리를 웰빙 먹거리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먹거리를 발굴하고 벚꽃과 구절초, 단풍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 연금을 증액합니다. 장애인 급여는 기존 25만 원이었지만 수급 자격에 따라 25만 3,750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부가 금여액도 2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차등 지원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대 3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읍시가 오는 30일 제23회 정읍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정읍 벚꽃축제와 함께 펼쳐질 예정이며 정읍예 총 7개 회원단체가 참여합니다. 국악협회와 무용협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벚꽃 공연과 음악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 협회별 작품 전시가 진행되고 벚꽃 그림 그리기와 사진 촬영 대회, 한 줄로 써보는 시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봄철 저온 피해를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읍농기센터는 겨울철 기상 패턴이 지난 2013년과 14년 겨울과 유사하고 최근 봄철 저온 현상이 평균 10.7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온 피해 증상으로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수에서 수정 불량과 낙과 등이 발생하고 수박과 토마토 같은 시설 채소는 착과율이 낮고 병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저온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과수원의 열풍기 가동과 살수, 송풍을 하거나 적극적인 인공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시가 임도 신설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올해 2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0.48km를 신설해 금구면 용복리에서 금산면 삼복리로 이어지는 총 7km의 용복에서 삼복리 임도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1억 1,400만 원을 투입해 산림 경영을 위한 여건 개선과 산불 진화에 적합하고 재해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도 추진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임도 신설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각종 조림 사업과 임산물 반출, 산림 병해충 방제와 산불 예방 등 산림 경영 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작은 산불의 경우 임도를 통해 조기 진화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9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최우수 동아리에는 책 읽어주는 어버이연합회가, 지평선 마술협회 등 9개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김제 시민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 학습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주차장을 휴일에 개방합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지하 2층 주차장을 일반 시민과 인근 상가 주민들이 휴일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지하 2층 주차장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차장뿐 아니라 보건소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이 올해부터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단판을 무대에 올립니다. 단판은 우리나라 최고 명창이 들려주는 판소리와 전문가 공연 해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달 30일 오후 3시 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첫 선을 보이며 이후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첫 공연은 염경의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를 부르고 왕기석 민속국악원 원장과 원기중 국문학 박사가 해설을 맡게 됩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복분자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분자 재배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복분자 재배지의 토양관리법과 병해충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복분자의 특성에 맞는 토양관리 방법과 적절한 퇴비 살포 방법, 복분자의 당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재배지 조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복분자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복분자 재배지 토양 관리와 고사주 예방 등 현장 중심의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청하면이 마을 환경 지킴이 참여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환경 지킴이 참여자 27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관한 활동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1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환경 지킴이는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 소통해 청결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제시 청하면 관계자는 청하면 마을의 환경을 책임져주는 마을 환경 지킴이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이전보다 깨끗해진 마을을 볼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회계사무원 양성 과정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주관하며 모두 20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교육생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계사무원 양성 과정은 오는 6월 3일까지 모두 200시간 동안 직업 소양 교육을 비롯해 전산 회계 2급과 한글과 엑셀 등의 자격증 과정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진행합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 과정이 단순한 이론 교육에 끝나지 않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돼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질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인데요. 그러나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소폭 내려가며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람이 그리 세지 않아 물결은 0.5에서 1m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평년 수준보다 높이 기온이 올라가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아직 큰데요. 아침 기온 서울 5도, 전남, 전북 9도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